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심정으로 11월 5일 날 토요일 날 새벽에 지하철로 이태원역 1번 출구하고요. 참사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1번 출구 나와서 골목 입구까지 제 발걸음으로 한 20발자국 거리입니다.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죽음의 도로 이렇게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그 구조를 보니까 골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좁고요. 그 다음에 양옆은 건물 벽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40m 정도 된다는데 도로 양끝이 막히면 출구는 없어지는 거죠. 탈출이 절대 불가능한 그런 구조였고요. 골목폭이 한 3.2m라는데 성인 4명이 나란히 걷기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해밀턴 호텔이 에어컨 실외기를 도로에 설치하고 이것을 가리는 그런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더욱 폭이 딱 좁아지는 구조가 매우 선명합니다. 죽음의 도로는 완만한 오름길이고요. 반대편 끝부분에서 경사가 갑자기 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만하게 시작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 1번 출입구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요. 그래서 가는 길은 죽음의 도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죽음의 도로로 무작정 이제 밀고 들어가는 것이고 반대편 죽음의 도로 위쪽에서도 인파가 계속 아래로 내려오고요. 이게 이제 뒤에 엉키고 그래서 인파 흐름이 정체된 상황인데 양편에서 끊임없이 인파가 몰려들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장한 청년들도 그냥 선체로 압사당하는 생지옥이 펼쳐진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하철 1번 출입구에서 인파가 더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수단은 크게 한 2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시키는 것이고요. 그게 여의치 않았다면은 1번 출입구 통제해서 사람들이 3번 또는 4번 출구로 나가도록 유도하면 됐을 겁니다. 이렇게 했더라면은 참사는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고 또 누가 해야만 합니까? 용산경찰서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경찰력이 부족했다면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 지원을 요청했어야 하는 겁니다. 죽음의 도로에 갇힌 인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도로교통 시급히 통제했어야 하는데 이것도 용산경찰서 몫입니다. 긴급 상황이라는 사실은 3가지 독자적인 루트로 확인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1번, 현장에서 압사, 즉 깔려 죽을 것 같다 이런 공포를 느낀 시민들이 112로 긴급 구조 전화를 빗발치듯 했다는 겁니다. 2번째, 소방청에서 15번의 긴급 공조 요청을 했는데 이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3번째,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도 매뉴얼에 따라서 현장의 긴급 상황을 분명히 보고했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보고하지 않고 또 정원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3가지 독자적인 이유로 당시 죽음의 도로 부근은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엄격한 상명하복 조직이지 않습니까? 군대는 외적의 침략에 맞서야 되고 경찰은 내적의 침략에 맞서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군대와 경찰은 엄격하게 명령체계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내적의 침략의 대표적인 형태가 공공질서 위협받는 경우 아닙니까? 바로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말하자면 전투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휘관이 전투 장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할 일 안 하거나 보고 안 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군대라면 어떻습니까? 직속 상급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총알을 대가리에 발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적결 처형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이에 준해서 처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초 사망자가 밤 10시 15분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무려 4시간 이전부터 4시간 이전부터 압사의 공포를 알리던 112 신고 전화가 경찰청이 공개한 것만 지금 사진처럼 11건입니다. 그전에도 2건이 더 있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죽음의 거리 부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4시간 전서부터 대략 한 6시간, 오후 한 6시 때부터. 그러면 이때 112 신고를 처리할 책임자 류미진인데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당시에 112 상황실장 직책을 수행하라, 이런 명령을 류미진에게 내려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류미진은 상황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무단 근무지 이탈임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군대라면 즉시 총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류미진이 할 일은 112 신고 전화 내용 분석해서 긴급 상황 여부 판단하고 매뉴얼에 따라 일단 조치하고 그 다음에 상급청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상급자가 바로 서울경찰청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막강한 그리고 충성스러운 경찰력이 적시에 적소에, 적시가 바로 그때 바로 그 이태원에 이거 아닙니까? 적시 적소가 그 시간 이태원에 그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낭비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른 보도를 보면 당시에 인근에 경찰 기동대가 한 60여 명이 대기 중이었다는 겁니다. 이 숫자는 부정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 기억 속에는 이렇게 남아있는 것인데, 서울시의 다른 곳에도 경찰 기동대가 대기 중이었다는 겁니다.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동대는 명령권자, 명령이 있어야 투입되지 않습니까? 저것들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저거는 군대와 같은 그런, 군대와 유사한 그런 조직인데, 그래서 가령 명령권자가 서울경찰청장이라면은 이 명령권자가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유미진 상황실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녁 7시, 8시 아니면 9시경이라도 경찰 기동대가 투입돼서 그 인파 분산 조치만 했더라면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류미진은 언제 김국 상황을 인지를 했는지, 그 전에 무엇을 했는지, 왜 해야 할 일은 내팽개치고 누구와 무슨 짓을 했는지 이걸 밝혀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조사해서 사실대로 밝히기를 요구를 합니다. 예. 주인이 까라면은 머슴은 까야 합니다. 용산경찰서장 이임재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현장 지휘 책임자입니다. 이 사람의 상급자가 바로 서울경찰청장입니다. 그래서 즉각 보고해야 하고요. 그 다음 그 지휘를 받고 명령 수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임재입니다.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것이고,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전구의 경찰을 지휘하는 것이고요. 용산경찰서장은 용산구의 경찰을 지휘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 임재는 상급자인 서울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리고 필요하면은 그 상급자에게 경찰력 정원을 요구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정원 요청을 서울청장이 뭉개버렸다면은 그때부터 서울청장의 책임이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 지휘관이 보고도 안 하고 아무런 지원 요청도 없었다면은 그러면 서울경찰청장의 구체적 의무가 발생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112 신고 후에 이태원 파출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그런 경찰분들, 그 후 이제 혼신의 노력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할 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매우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할 일을 다 한 경찰들이라면은 상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소방대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근에 있었던 많은 훌륭한 분들, 시민분들 포함해서 제대로 일을 해야 할 일을 한 분들은 상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그 출동한 경찰의 핵심 의무 중에 하나가 경찰력 부족해서 사태가 점점 악화된다면 그러면 그 내부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하고 정원을 요청하는 거, 이 정원 요청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거 제대로 한 건지 그렇다면은 용산 경찰서장은 그 이임재가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보고 받았다는 것인지 이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밝히기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까라고 하면은 머슴은 대놓고 까야 합니다. 이 임재가 그 전에 삼각지에 있었다는 것은 핵심이 전혀 아니고요. 삼각지도 용산경찰서 관할지역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재가 관내에 있었던 이상 보고와 지시는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보도를 보시면은 이 임재가 정식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별도로 현장 지휘도 안 했다는 겁니다. 보고 의무자, 즉 하급자 아닙니까? 보고를 안 하면은 보고 안 한 그놈이 처단돼야 되고요. 보고를 받은 다음부터는 보고 받은 놈, 그 상급자죠. 그놈이 지 할 일을 해야 할 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겁니다. 보고 받는 순간부터. 보고하려고 해도 보고를 안 받는다면은 이거는 보고받을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보고받을 의무, 정당한 보고 받으라. 이것도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보고하려고 하는데 보고 안 받겠다, 안 받았다면 이건 명령 불복종이고요. 그래서 즉결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중대범죄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런데 이 임재는 정식 보고도 안 받았다고 그러고요. 현장 지휘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더 황당한 것은 그 상황 보고서라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일종의 공문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거짓말을 기록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최초 사망 사고는 밤 10시 15분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임재가 현장에 10시 20분 도착해서 인파 분산을 위해서 차량 통제를 지시했고 안전사고 예방 지시했다고 상황 보고서에 기록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허위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이거? 바로 그냥 사살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말이죠. 예? 좌빨 이 마귀들이 거짓말, 가짜뉴스 퍼뜨리고 선동하는 거 그게 그 특징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까? 사실은 뭐냐? 밤 11시 5분에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예? 현장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울청장한테 보고한 것도 밤 11시 36분이라는 것인데 예? 이거는요. 보고를 늦게 한 것이 아니라 보고 안 했다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는 즉시 보고가 원칙입니다. 즉시 보고. 그러면 10시 15분에 사망사고 발생했다면 즉시 서울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5분 정도 늦어지면 그게 넉장 보고입니다. 넉장 보고 하더라도 그래 가령 5분 정도 늦었다 하더라도 엄중 무책 사유이고요. 경우에 따라 파면될 수도 있는데 밤 10시 15분 이후에 청년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밤 11시 36분에 보고를 했다는 것은 보고를 고의로 안 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주인입니다. 왜 이 임재는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 안 한 겁니까? 그동안 어디서 누구와 뭘 했다는 겁니까? 지금 삼각지에서 관용차 타고 현장인 이태원 그 죽음의 그 거리 앞으로 이동 중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차 타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한 90분 가량을 휴대폰 만지작 그랬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저편끼리 문자질을 하고 대화방에 톡질이나 하면서 무슨 저거 역적 모의를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임재가 수사 대상이라는데 도대체 저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 지금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연구하니 즉각 이임재 휴대폰 압수수색해서 그동안 누구와 무슨 통화했는지 왜 상급자에게 즉각 보고 안 하고
상급자의 지시받는 대신에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았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사실대로 보고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주인이 까라면 머슴은 대놓고 까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 행안부 경찰국 그 신설 문제로 경찰 중에 일부 세력들이 반란을 기도했다는 그 총경의 난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엽기적 살인마귀, 도적마귀 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경찰을 뒷구멍으로 통제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짓을 하다 보니까 저 청와대가 통째로 범죄 소굴로 전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개혁을 해서 민정수석실은 없애버리고 그 범죄의 소굴 민정수석실을 없애버리고 경찰국을 신설해서 투명하게 경찰은 장관, 경찰총장 통해서 치안경찰은 통제를 받고 이것이 맞잖아요. 수사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해라. 수사의 독립성 보장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반란 짓을 하느냐고요. 그런데 일부 반란 그 경찰 세력들이 경찰의 정상적인 보고, 지휘, 명령 체계를 거부하는 거 아닌지 이게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장관이 지금 가장 늦게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장관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번에 경찰청장과 장관에게 적시 적절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찰청장이 그때가 토요일 밤 11시경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더라면 지방에 갔겠습니까? 하여튼 그 즈음에 경찰청장이 지방에 있었다. 그래서 밤 11시 반쯤에 그때 이미 자고 있었다. 그거는 아무런 그 이유가 되지 않다. 논란의 소지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그것이 경찰청장을 비난할 사유는 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이제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껴보든지 비상수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경찰청장이 그런 상황이라면 경찰차장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장과 장관에게 적시 적절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거는 보고를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 보고 안 한 것, 보고 안 한 것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태원 이 참사에서는 류미진과 이임재가 그 책임이 핵심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고요. 이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사적 보고하고 사적 지휘를 만약에 받은 게 있는지 이게 밝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왜 도대체 저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그 류미진과 이임재가 그 바보가 아닐 텐데 말이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장관이나 경찰청장 잘못은 드러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둔할 생각 1도 없습니다. 잘못 있으면 벌하고요. 잘한 거 있으면 상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장관과 경찰청장 징계는 현재로서는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처럼 국민에게 계속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조사는 엄정하게 해서 잘못이 드러나면 그 잘못만큼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온갖 그 가짜 뉴스가 악의적 가짜 뉴스가 지금 조직적으로 퍼뜨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죠. 마약 수사하느라고 경찰력을 다 동원을 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지금 거짓말로 선동질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완전히 그 돌머리들 같습니다. 한심합니다 정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들어주지요 말이죠.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지 않습니까? 마약 수사하지 말아야 합니까? 마약 수사도 해야 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마약 수사도. 그리고 질서 유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 정말 그 가정스러운 그 거짓말이 무슨 그 대통령실을 용산 이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경찰서 경찰 인력을 경호에 다 사용을 해뿌려서 경찰 인력 부족해갖고 참사 발생했다. 완전히 이런 새빨간 가짜뉴스 악의적
가짜 뉴스로 지금 선동질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런 선동질을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더불어 사기 조작 마기 도적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경비 병력은 따로 있다는 거 저것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경비 병력은 따로 있는 것이 당연하고요. 대통령 경호 업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장에서 가짜뉴스나 퍼뜨리는 저 세력들이 그래서 저 세력들을 찌피아라고 이렇게 별명 하나 붙이는 게 적당하다는 겁니다. 찌 제명 더하기 마피아, 찌피아 범죄단체 아니냐 이겁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보십시오. 한동훈 장관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퍼뜨렸는데 면책특권이라는 그 썩은 방패에 숨어서 새빨간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결국 그 이후에 진행된 꼴을 보니까 결국 지피아 범죄단체하고 사전에 주도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것들이 지금 이태원 이 참사를 또 하자고 이제 지랄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또다시 면책특권을 썩은 방패로 삼아서 가짜뉴스 선동질을 해대서 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그런 흉측한 흉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도적놈들 수사하는 거 방해하고 반정부 시위 부채질이나 하려는 그런 흉측한 마귀의 악마의 꼼수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정조사 절대로 할 때가 아니고요. 엄정한 강제수사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실 확인 문제, 사실을 밝히는 문제를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경찰 수사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번 문제는 일반적으로 경찰은 검찰보다 수사에 있어서 무능합니다. 무능합니다.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고 경찰과 같이 공동 수사하는 것이 수사력 최강인데 경찰만 수사하면 수사력 최약입니다. 약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못하게 막아놓은 게 검수완박법 아닙니까? 이 심각한 문제인 거죠. 문제의 손실은 전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점은 일부 경찰은 매우 심각하게 지금 부패되었다는 겁니다. 이번 무단이탈 보고 안 하고 허위 보고하고 이런 것도 경찰 부패의 일부에 불과할 것이고요. 그동안 문개기 수사, 그다음에 축소 수사 얼마나 많았습니까? 역적 검사 일부 역적 검사들도 그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범죄 사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범죄 사실을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수사 중심이 돼서 검경 합동 수사하는 것이 최강인데 이것이 정답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검수완박법을 다시 개정해서 옛날로 돌아가면 되는데 저 마귀 악마 쓰레기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유헌선언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지금 결정을 안 하고 뭉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머리가 나빠서 뭐가 뭔지는 모르는 겁니까? 저 검수완박법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위헌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결정을 뭉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는 헌법재판소라기보다는 헌법개판소가 맞다.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음 헌법 개정에서는 헌법개판소를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인입니다. 주인. 그 다음에 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판사 머슴들. 참 이거 최악질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분리수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조리 한국 사회에서 분리수거, 소각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조국 재판, 윤미향 재판, 울산 부정선거 재판, 이 중대한 중차대한 부패 범죄인데 이 재판이 지금 지연돼 갖고 지금 1년, 2년, 3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1심 재판 중이라는 겁니다. 예? 빨리 1심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중대한 부패범죄 재판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말아야 하고요. 이거 지연시킨 판사 머슴 연놈들 모조리 재판권 남용질, 즉 판사 갑질, 즉 직권 남용죄로 처단해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저는 주인입니다. 다수당 입법권 남용질도 본질은 직권 남용죄이기 때문에 저것들 170마리 더불어 사기 조작 마귀 도적대 같이 보이는데 저거 민주를 내세워서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저 찌피아 조직원들 저것들은 협처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엄격하게 법치를 적용해서 지은 죄대로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용이 대장동 팀에게 돈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장동 팀이 부랴부랴 그냥 온갖 방법 다 동원해서 이제 겨우 8억 4,700인가 이게 준비해서 여러 사람을 거쳐서 김용한테 7억인지 6억인지 이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이 지 돈도 아니고 김용이 뭐라고 대장동 팀한테 돈 달라 그러겠습니까? 김용은 이재명의 분신이라고 이재명이가 직접 지 입으로 공개적으로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말은 김용이 대장동 팀한테 돈 20억 요구했다는 저거는 결국 이재명이 대장동 팀에게 지가 맡겨놓은 그 자기 돈 중에서 20억 원을 지금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대장동 팀을 뒤에서 진두지휘한 것, 즉 대장동 팀의 그 범죄 행위를 뒤에서 진두지휘하고 설계하고 한 것이 이재명으로 보인다는 거고 처음부터 이재명 지분을 설계를 해서 돈을 따로 보관 관리한 것, 즉 저수지가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돈을 관리하는 저수지, 그 관리 팀원들이 바로 대장동 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동규도 있고요, 김용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이 지금 드러나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 충신 검사들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것이 말이죠. 정말 궁금한 것이 왜 저 170마리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악질 인간 쓰레기들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말하는 것도 저는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말이죠. 그때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나온다거나 이원석 총장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중요 검사장들이 나올 때 그럴 때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다 모조리 열심히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에 저것도 저 쓰레기들 중에 말이죠. 검사장 출신이라는 늙은 쓰레기도 하나 있고 말이죠. 판사 출신이라는 어떤 쓰레기 같은 계집도 하나 있고요. 허접한 쓰레기 같은 변호사들도 있는데 도대체 이 쓰레기들이 왜 이재명을 저렇게 싸고 돌고 이재명을 저렇게 핥아주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 이겁니다. 네? 아마도 저수지 물맛을 본 거 아닌가 싶다는 거죠. 더 많은 저수지 단물을 준다고 약속도 하고 기대 만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 같은 도적놈들이니까 저거들 도적질 수사하지 말라고 지금 가짜뉴스 기획해서 퍼뜨리고 저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찌피아 패밀리 다 모아놓고 얼마 전에 눈물 쇼를 하면서 국민들이 민주주의 지켜달라고
지랄을 하면서 울먹이고 있던데 연기질도 더럽게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이재명 자네가 말이야 무슨 민주주의를 덜먹이냐고 진짜. 응? 내가 볼 때는 말이죠. 옛날 그 뭐 쌍욕질에 거짓말에 도적질로 다시 말하면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부수던 자네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벌렁거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름으로 무기징역 적당하고 깜빵에서 죽을 때까지 노역질로 죗값 갚는 것이 이재명과 그 공범들이 무너뜨린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